이번 시간에는 그 군집 분석, 클러스터링 어널리시스라고, 클러스터링 어널리시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지도 학습이고요. 덴드로그램이라는 걸 그려서 그 이해를 합니다. 시각화는. 그래서 좀 이론적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, 우리가 그 클러스터링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하죠. 그렇죠? 그래서 개체들에 대한 어떤 사전 정보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이미 그 개체의 개수를 몇 개로 나눌 거냐, 이제 여기 K 평균 클러스터링이고, 그런 거를 지정하지 않고, 요 덴드로그램을 그려서, 우리가 판별하는,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, 그래서, 그, 개체들에 대한 어떤 독립변수의 값들이 있겠죠. 그 값을 근거로 해가지고, 우리가 군집 분석을 하는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, 여기 설명하는 데이터는 그 성별, 그 다음에 연령, 그 다음에 직업, 주거 지역, 네 가지의 독립 변수를 가지고 고객들을 클러스터링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러니까 뭐 가장 큰 게 이제 남자, 여자 이렇게 클러스터링 하는 거. 남자 중에서도 연령대, 직업, 주거 지역, 여자도 뭐 이렇게 군집을 하는 방법을 데이터를 예제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, 그 책에서는 그 계층적 하이라키컬 클러스터, 그래서 H 클러스터 함수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고요. K 평균 군집하고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그 셀프 오거나이징 그 맵이라 해서 이런 방법도 있고, 두 가지를 같이 다양한 혼합된 분포인 경우 군집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 개념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다른 데서 좀 찾아보시고, 여기서는 계층적 군집과 K평균, K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군집화하고자 하는 그룹의 수를 사전에 정의하는 경우, 그렇죠? 계층적은 정의하지 않고 덴드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 가지를 치는 트리의 개수를 제한하는 뭐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. 즉 이제 이렇게 나온 그룹에 된 거를 뭐 여기서 이렇게 군집화를 이렇게 할 건지, 아니면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할 건지, 요거를 정하는 거죠. 계층적 군집 방법은.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요 점들이 개체라고 한다 그러면 요 개체와 요 개체가 하나의 그룹이 되겠죠. 그런 경우 이 그룹과 이 그룹 사이에 요 거리 있잖아요. 거리를 어떠한 지표로 쓸 거냐, 또는 요거와 요거 사이에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가장 먼 거리를 쓸 거냐, 아니면 가까운 거리를 쓸 거냐, 아니면 평균 거리를 쓸 거냐,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. 그래서 오차 제곱합을 쓸 거냐, 그럼 와드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책에서 지금 그 군집 간 거리 측정 방법이 285페이지에 유클리디안 거리, 유클리디안 제곱, 맨하탄, 체비셰프, 캔바라, 민코우스키 뭐 이런 방법들, 거리 산출 방법이 있고, 군집 간의 그 연결 방법은 가장 작은 거, 그 다음에 뭐 평균, 가장 긴 거, 그 다음에 뭐 중앙값, 중심, 와드, 뭐 이렇게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요 사이의 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할 거냐, 그 다음에 요 군집과 요 군집과 사이의 거리는 가장 긴 걸로 할 거냐, 짧은 걸로 할 거냐, 뭐 이제 평균으로 할 거냐, 중앙값으로 할 거냐,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. 와드는 오차 제곱합을 할 거냐, 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돼요. 그거를 이제 함수, H 클러스터 함수의 이제 옵션으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. 물론 이제 주어진 데이터셋이나 그 분석하는 성능이 이제 다 다르죠. 데이터셋하고 우리가 그 독립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딱 좋다 뭐 이렇게는 이제 얘기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,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평균의 K가 이제 3개인 경우 이렇게 3개로 나누는 방법이에요. 거리를 계산하고 군집반 간의 그 중심점 기준으로, 평균값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제 혼합하고 요 셀프 오거나이징 맵은 책에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. 그렇죠?
그래서 이제 그건 확률 분포를 이용하는 방법이고, 이거는 그 뉴런으로 정렬을 해가지고 맵 형태를 가지고 그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. 이제 이런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, 이런 방법도 있다.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,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계층적 그런 경우 거리를 어떤 걸로 쓰느냐. 그래서 이제 책에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. 민코프스키라는 사람이 만든 방법이 이제 최근에 민코 우스피인데 이제 민코프스키 러시아 사람인 것 같은데요. 어제 K계의 H분의 1승, K와 그러니까 H승하고 H분의 1승. 그래서 가중평균 비슷하게 해가지고 H값은 물론 사전에 정의를 해야 되겠죠. 유클리디아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. 이거 두 가지 거리의 제곱의 루트. 일반적인 이제 많이 쓰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H의 일반화죠. H가 2면 이제 요게 되는 거고, 3이면 3분의 1씩, 4면 4분의 1씩 이렇게 되는 거고요. 맨하탄이라고 하는 건 실제 이제 뉴욕의 맨하탄, 거리 측정할 때 절대값 가지고 했던 거고, 가중치를 두는 거죠. 이렇게 두는 방법도 있고,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제곱한 게 이제, 요거는 이제 그 성능이 똑같을 거예요. 그죠? 체비셰프는 이제 그 최대값, 요 절대값의 최대값 가지고 하는 거죠. 그래서, 요게 이제 몇 가지인가요? 누가 하나, 두 개, 세 개, 6가지의 이제 거리 측정 방법이고, 체계가 이제 설명인데, 체계는 이제 캔바라라는 거가 나와 있죠. 변수값의 최대값과 최대 차이의 최대값. 그러니까 변수값들 여러 개 중에가 최대 차이가 나는 것 중에 최대값. 뭐 이런 걸 쓰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, 요거를 이제 이해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군집 간의, 요거는 이제 거리 측정 방법이고요. 이거 가장 멀리 있는 걸로 할래, 가까이 있는 걸로 할래, 요것들의 평균으로 그 차이로 할래, 군집 나눌 때. 요거는 또 군집 연결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죠?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, 책에 있는 거는 설명했지만 그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. 유사성이라고 하는 건 그 점의 거리가 가장 가까우면 당연히 그 동일한 군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마케팅 할 때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, 그 다음에 그 집단 소비자를 이제 구매 패턴에 따라서 그룹으로 나눌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계층적, 그 다음에 K 평균, K라는 어떤 군집의 개수를 미리 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그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다른 방법도 있다. 셀프 오거나이징 맵도 중요하고, 분포를 가지고 하는 거, 그 점들의 분포 가지고 하는 방법이 당연히 그게 이제 그 계층적 K 평균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더 정확한 그 분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결과의 그 신뢰도가 높은 분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렇죠? 첫 번째 계층적 군집 방법은 그 거리를 계산하면서 군집간 간의 그 연결 방법도 두 가지 옵션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이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. 여기서 군집간 거리 측정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군집간의 가장 그 짧은 걸로 할래, 긴 걸로 할래, 평균 값으로 할래,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의 값으로 할래, 아니면 그 중심의 저기 오차에 해당되는 거, 책에서는 보면 군집 평균과 군집 내 유클리디안 최소 증가 방법으로 군집 간의 거리의 기반을 두는 다른 달리 군집 내의 오차 제곱합, 오차 제곱합이 최소가 되도록 군집 간을 연결하는 거죠. 그렇죠? 어떤 그 점을 여기 넣었을 때와 여기 넣었을 때 오차 제곱합이 최소가 되도록 해나가면서 분류하는 방법이 이제 와드 WARD 연결 방법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덴드로그램이라는 거 중요합니다. 이거. 그러면서 이따가 시각화를 보면 요 그룹들을 이렇게 묶고 그래서 나는 요 정도에서 절단해가지고 하나, 두 개, 세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겠다. 아니면 이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있잖아요. 이거 하나, 두 개, 세 개,
4개, 5, 6개로 나누겠다. 뭐 이렇게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. 뭐 요거를 이제 계층적 군집 분석이고, 아 나는 그냥 K는 3으로 할래. 그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하나, 2개, 3개로 분류하는 게 이제 K 평균 클러스터링 어널리시스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데이터는 요걸로 하는데, 요게 이제 요 성별 연대 직업 주거 지역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요 데이터는 저희들이 많이 봤었죠. 뭐 매출액, 쇼핑, 뭐 1월달 매출액 이런 그 속성들이 많이 있는데, 요것만 가지고 한번 봤죠. 아무래도 요런 거를 다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분류한 결과가 많아지고 또 그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.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data.csv라는 파일이 여러분들이 보면 요 C라는데 아까 워커 아래 보면 요 data.csv라는 파일을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분석 모형에서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썼었죠.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가 고객번호, 성별, 연령, 직업, 주거지역, 쇼핑액, 백화점이나 쇼핑에서 쿠폰 사용, 품질 가격에 대한 그 선호도 조사, 소득, 뭘 이제 이 데이터예요. 백화점에서 개인정보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. 이 데이터를 가지고 군집 분석을 수행하는 거를 이제 예제로 책에서는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경우 새로 뭐 설치하는 패키지는 없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되고요. 함수는 H 클러스터예요. Hierarchical Clustering. 그렇죠? 영어를 좀 보면 여러분들이 함수도 좀 기억하기가 좀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. 메소드는 complete라고 하게 되면 가장 긴 거 이걸 쓰겠다라는 거고, 와드 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, 뭐 제곱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제곱을 하지 않느냐, 최단 연결법, 평균, 중간, 중앙값, 그다음에 중심값, 뭐 이걸로 하겠다. 여러 가지로 이제 메소드라는 옵션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셋을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쓰려고 하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는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data.csv를 불러와서 요 중에 이제 우리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요 4가지 변수를 가지고 쓰겠다. 서브셋이라는 함수를 써서 가져오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요 뉴메릭으로 좀 바꾸는 거죠. 그렇죠? 범주 데이터를 뉴메릭으로 바꾸고, 이것도 마찬가지고, 그렇죠? 자,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거는 이 쿨러 데이터가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각의 거리별로 dx라는 그 거리 행렬을 산출하는 거. 그렇죠? 쿨러 데이터에서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각각의 데이터의 거리 측정한 것을 서로 다르게 지금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dx 가지고 한 거고, dx의 그 값은 우리가 봤지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쓰는 거죠. 그렇죠? 그 다음에 요거는 컴플리트 싱글 컴플리트 에버리지 미디아 센트로이드 워드디 군집간 연결할 때 이걸 서로 다른 결과에 다 저장을 해가지고, 여기서 보면 하나만 좀 보면 이 결과를 클러스터링의 6번이라고 하는 거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쓰는데 와드디 방법으로 군집간 연결을 하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고, 요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좀 보면 이제 요거가 우리 지난번에 이거 지지플랫을 잠깐만요. 한번 보면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. 이게 덴드로그램입니다. 덴드로그램. 그렇죠? 그래서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, 이거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쓴 거고, 군집간 연결할 때 최단 연결법, 최장 연결법, 평균,
그 미디안, 그다음에 중심값, 그다음에 와드값,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죠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판정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두 개로 할 거냐, 아니면 이제 요렇게 할 거냐, 그죠? 그래서 이 방법을 써서 그 계층적 군집 방법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계층적 군집 방법을 쓰는 거고, 그 다음에 그 K평균, K평균은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군집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, 그 계층적 군집 방법과 다른 점은 사전에 우리가 군집으로 나누고자 하는 군집의 개수를 지정을 해줘요. 그래서 뭐 3개면 3개, 4개면 4개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거를 좀 보고, 요걸 먼저 좀 해보고, 이게 보면, 요거 차단 연결법보다 이게 좀 비교를 해보면, 이게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네 개나 아니면, 이게 하나, 두 개, 세 개, 여기도 네 개, 그쵸? 여기도 네 개. 이거는 좀 복잡하네요. 그쵸? 그래서 뭐 요거 그러니까 세 개, 이게 세 개가 좀 적당하다, 네 개가 적당하다, 이걸 좀,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여기서는 지금 몇 개로 이제 해보냐 하면, 요거 대폭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, 요거는 kmin지라는 이제 함수를 씁니다. 새로 별도로 그 패키지를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. 그래서 kmin지라는 걸 써서 센터의 개수 k, 센터라는 거의 옵션을 이제 3으로 군집의 개수를 쓰는 거죠. 요건 데이터를 가져왔고, 요것도 서브셋으로 가져왔죠. 이것도 아까 그 이제 했는데 한 번 더 이제 할까요? 그래서 서브셋으로 가져와서 그 다음에 요거 줘요. K민지. 그렇죠? 그래서 그 플로라는 데이터에 3개로 나눠보자 이런 얘기겠죠. 그래서 3개로 나누면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오고, 이게 이제 그 CLU라는 게 언더바 이 결과를 좀 보면 이렇게 3개의 군집 벡터로 나눌 수가 있어요. 1, 2, 3 3개로 나누는 거죠.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요 결과를 그 우리가 각각의 그 지금 90명에 대한 군집의 분류를 확인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그 요거를 만약에 4로 했을 때, 그렇죠? 4로 했을 때는 또 결과가 이렇게 4개로 1, 2, 3, 4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보면 최종적인 그 덴드로를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앞에서 그렸었던 덴드로 그리는 방법 있죠?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요거를 그 똑같이 그리면 이제 그 그릴 수가 있어요. 이게 결과가 클로 리절트죠, 그렇죠? 그래서 요거 뭐 와드 이게 그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게 유클리디안에다가 평균값, 평균값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. 옵션을 바꾸면 또 다른 걸로 할 수가 있지만, 그렇죠? K평균 군집 분석에서 그 플롯을 한번 이게 CLU, RESUL, 클로 리절트, 그렇죠? 플롯을 보면, 그렇죠? 그래서 이거를 클로 리절트, 그렇죠? 리절트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덴드로그램을 그릴 수가 없네요. 요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긴 한 것 같은데, 그래서 요것도 그 시각화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, 어쨌든 그 지금 제가 나중에 찾아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, 안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. 그렇죠? 그래서 CLU, SUM, MARY, CLU, 이 덴드로그램은 계층적 분석 방법에만 쓰는 것 같네요. 여기서는 이제 그 쓰지가 않고, 그 4가지 방법으로 분류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고, 실제적으로는 CLU, RESULT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90명에 대한 그 1, 2, 3, 4의 개수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별도로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코딩으로 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도 보면 책에서도 보면 293페이지에서 보면
그 결과의 클러스팅 벡터를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행 결과를 설명을 이제 하고 있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각화는 별도의 코딩 작업을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K의 개수죠. 그 K의 개수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군집 분석 방법을 설명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이 실제적으로 많이 이제 현실적으로 또 분류 기법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군집 분석 방법에서 좀 그 이해를 해줘야 될 거는 이 두 가지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. 두 가지 방법.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덴드로그램을 활용한 계층적 분석 기법, 계층적 그 군집 분석 방법. 그다음 두 번째는 이미 그 군집의 수를 사전에 정의를 해놓고 수행하는 민지 클러스터링 어널리시스 방법.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,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요 개념하고 실제적으로 그 적용되는 그 아까 우리가 아래에서 코딩을 할 때 두 가지 옵션을 설정을 했잖아요. 그걸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군집인데 그 군집 간 거리를 이제 측정을 이제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가 이 책에서도 나와 있었던 6가지 유클리디안, 맨하탄, 체비셰프, 캔바라, 민코우스키, 유클리디안 제곱 뭐 이런 것들이고,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군집이 이제 정해졌으면 이 군집 간의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? 그러면 큰 거리에 있는 값을 서로 다른 군집으로 할 거냐, 가까이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그룹으로 할 거냐, 이것들의 평균 값을 할 거냐, 아니면 요거의 중앙 값을 할 거냐,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. 아니면 요거의 그 제곱, 평균 제곱 오차 제곱합, 이런 거를 여기도 구하고 여기도 구해서 그 제곱합이 작은 거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서로 다른 군집으로 할 거냐,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, 실제적으로 보면 아까 여러 가지의 그 분석 결과에서도 보면 우리가 최단 연결법, 최장 연결법, 평균 연결법, 그다음에 그 미디안, 중심, 와드 연결법에 따라서 군집의 결과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래서 그 어떤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, 그에 따라서 그 다양한 또 그 데이터셋의 그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떠한 방법이 가장 그 우수한 방법이고 성능이 좋은 방법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그 다양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방법은 그 군집 분석을 수행하고자 할 때 첫 번째로 수행하는 게 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을 쓰는 거고, 덴드로그램을 그려서 그 적어도 6가지의 거리 측정에 대해서 바람직한 군집 분석을 하는 거죠. 이게 사실 이제 요거는 상당히 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. 그렇죠? 군집이 제대로 안 된 거죠. 그렇죠? 요거는 또 너무나 또 좀 그룹을 너무 많이 군집으로 나눈 거고, 결국 보면 얘도 좀 바람직하지 않고 얘도,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, 그렇죠?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몇 개로 나누느냐가 두 번째 거죠. 요걸로 할 거냐 요걸로 할 거냐, 두 가지 결과는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 보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해서 하나, 두 개, 세 개로 하나, 두 개, 이렇게 세 개. 그러니까 요 그룹, 요 그룹, 요 그룹. 그래서 K는 3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먼저 좀 계층적 분석 다이어그램에서 덴드로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먼저 좀 예측을 해서 K 값을 찾는 거죠. K 최적의 K 값, 그걸 찾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K 평균주 어널리시스를 수행하는 거죠. 그래서 아까 보면 요 K 평균에 수행하는 방법은 K 민지, 그렇죠? 그래서 요 3이라는 걸 여기도 구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. 그래서 1번, 2번, 3, 이건 아까 4개의 그 클러스팅으로 나누는 거고, 그래서 이제 1번에 해당되는 건 동일한 거예요. 아까 성별, 연령,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가 주거 지역에서 동일한 그룹으로 볼 수 있는 거고, 요게 이제 1, 2, 3, 4 4가지로 하게 되면 성별, 연령대, 직업, 주거 지역이 서로 다른 값을 갖는 걸로 우리가
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4개로 나눴으니까 4개에 대해서 적절하게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세 가지가 그 아까 두 가지 계층적 그 다음에 K민지 실제적으로는 요 믹스처 시스트리뷰션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SOM 방법이 많이 씁니다. 실제 요 음성인식 패턴인식 이미지 분석에 실제적으로는죠. 근데 이게 이제 컴퓨팅 파워가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이 뭐 요거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근데 클러스터링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이 계층적 분석 그 다음에 덴드로그램 활용 그 다음에 K민지 클러스터링 요 개념을 좀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여러분 군집 분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